중동의 핵심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쟁이 앞으로 더 지속되면 3차 오일 쇼크가 덮쳐올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은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석유 최고가제는 석유 수입 및 판매 가격이 현저히 등락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시장 통제 조치입니다. 실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사태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폭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스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석유 최고가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심 문제들을 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이 위축되면서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 가격은 정부가 묶어두고 있죠. 정유사와 수입업자는 기름을 수입해 팔수록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수입 자체를 포기합니다.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주유소들은 재고 소진 표지판을 걸고 문을 닫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 없는 결핍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면 불법 암시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고시 가격의 두세 배가 넘는 가격에 은밀하게 기름이 거래됩니다. 가격 급등 심리를 단속하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암시장이 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망 붕괴와 국가물류가 마비될 수 있는데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운송 우회 경로를 찾더라도 해상 운임이 최대 80%가량 폭등합니다. 육상물류마저 멈추면서 공장에는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마트에는 생필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가격제가 한계에 다다르면 정부는 석유사업법 제30조를 발동해야 합니다. 바로 석유 배급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별, 용도별, 수요자별 배급 기준을 정해서 강제로 석유를 할당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우리의 에너지 안보 상황이 어땠는지 명확히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얇은 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었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는 철저히 외부에 의존하는 극도의 불안전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요의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산 원유 비중은 무려 69%에 달합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물량의 대부분이 이번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위기와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흐름은 건재하였죠. 반면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끊긴 사건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기름이 유조선에 실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유는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배에 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산유국들의 지상 저장고가 순식간에 꽉 차게 됩니다. 이를 탱크탑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장할 곳이 없으니 결국 원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스스로 멈춰야 합니다. 한 번 생산이 중단된 유정을 다시 복구하려면 수개월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흐름이 끊기면 재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하필 최고가제라는 시장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정책 당국자들은 유류세 인하나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조치가 무려 20차례나 연장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그 혜택이 100%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빨리 오르거나 유통 단계에서 주유소가 마진을 챙기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주나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주는 유가 보조금은 어떨까요? 유가 보조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절대적 결핍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시장에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중에 풀린 보조금이 기름값을 더 올려버리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정부는 가장 거칠고 폭력적인
시장 개입, 최고가격 지정제를 발동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인데,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가격을 억누르면 공급이 사라진다라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을 들 수 있습니다. 장당 1,000원 하던 마스크가 5,000원, 1만원으로 치솟았죠. 정부는 매점 매석을 막고 공평한 분배를 위해 가격을 통제하고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했습니다. 최소한의 마스크 분배에는 성공했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자 보건용 마스크 시장의 점유는 심하게 왜곡되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었으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덮어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은 대상이 석유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축유는 총 1억 배럴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비축유를 방출해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464만 배럴을 방출했고, 가장 최근인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 당시에도 320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끊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발동한 석유 최고가제는 출혈을 막기 위해 꽉 조여진 지혈대와 같습니다. 지혈대를 세게 묶으면 당장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피가 통하지 않은 팔다리가 괴사하여 썩어 들어갑니다. 석유 최고가제는 결코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을 증발시키고 암시장을 키우며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주유소 앞에 끝없이 줄을 서야 했던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암울했던 시간으로 빠르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